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유정입니다. 요번 달 10월달 시험도 끝이 났는데요. 이번에 날씨가 진짜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 보시면서도 되게 콜록콜록 하시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번 시험을 좀 잘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번 시험은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올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제 총평 후기 특강 난이도 분석을 좀 먼저 해볼 텐데요. 듣기 1부분, 2부분까지는 거의 듣는 대로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보통이랑 비슷한 그 정도의 수준이 되겠고요. 3부분, 4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제가 가장 어려운 걸 하나 뽑아봤는데요. 듣기 4부분, 제일 좀 말이 길죠. 이 부분 중에서 37번이 가장 푸시는데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짝 볼게요. 남자가 먼저 말했어요. 小姐 아가씨, 您去哪儿? 어디 가십니까? 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자가 대답하길 무슨饭店 갑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어디 호텔에 간대요. 就在 무슨街的东边. 어떤 거리에 있는 동쪽, 거리의 동쪽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상 요 대화문만 들어도 답은 바로 나오죠. 他们现在在哪儿?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택시 안에 있겠죠. 出租车上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앞부분을 정확히 딱 들으셨다면은 이 사람들 지금 어디 가려고 택시에 타서 하는 대화구나 바로 캐치해내실 수가 있었겠죠. 요 정도 대화문 정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A, B, C 중에서 단어가 말하는 거에 다 나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독해 일부분은 질문 형태, 답하는 형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금방금방 찾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단어들이 좀 흐름이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뉘었기 때문에 좀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독해 이 부분은 요번에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품사로 보통 접근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품사가 겹치는 게 좀 많았어요. 제가 이따가 이제 나열해놓은 거에도 보시면은 명사가 2개 겹친다던가 동사가 2개 겹친다던가 이런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면은 좀 답을 맞추기가 어려웠겠다 싶어서 난이도를 살짝 올려두었습니다. 독해 3부분은 뭐 유추형 문제 한 3문제 이외에는 뭐 거의 다 대부분이 뭐 숨은 그림 찾기 형식으로 해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쓰기 1부분은 이번에 진짜 특이한 점이 있었죠. 전부 다 5문제가 다 동사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사도 어법상으로 다뤄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법이 있죠. 그래서 총 3가지 어법으로 나눠서 제가 분류를 해놨고요. 이따가 한번 저와 함께 보시고요. 그 다음 쓰기 이 부분은 2가지는 아니다. 한 3가지 정도는 한 단어에서 한 글자만 유추해내서 예쁘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 그리고 한 2가지 정도는 혼자만으로도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정도. 근데 요번에 조금 제가 어려웠겠다 살짝 올린 이유가요. 평소에는 되게 자주 나오던 것들이 항상 우리가 뭐 기출 문제집을 푼다던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 요번에 쓰기 이 부분에 나온 그 단어들은 좀 비교적 좀 잘 보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딱 시험 끝나자마자 학생이 딱 질문을 해준 게 짜이라는 게 분명히 나왔어요. 병음이 이렇게 짜이라고 되어 있고 사성이 딱 나왔어요. 짜이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3급 수준에서 다시 또 라는 뜻의 짜이지엔 할 때 그 짜이도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다 라는 짜이도 있죠. 발음도 똑같고 성조도 똑같고 앞뒤 상황을 잘 보고서는 알맞은 걸 넣어주셨어야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 어디에 위치해 있다 라는 짜이를 굉장히 많이 넣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지 저와 함께 이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독해 1부분.
다섯 문장, 밑에도 다섯 문장 해서 흐름이 비슷한 문장을 이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요런 거는 항상 질문 먼저 소거를 하는 게 조금 더 빨리 답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41번부터 볼게요. 我们爬了 우리는 올랐대요. 1个小时的山了 1시간 동안의 산을 올랐어. 休息一下吧 휴식 좀 하자 라는 표현이 나왔죠. 휴식 좀 하자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 상급에서 자주 보면은 힘들지 휴식 좀 하자 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의 대답 그리고 뭔가 힘들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대답을 찾아주시면 답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앞에 부분만 살짝 볼게요. A에는 是啊, 맞아, 응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건 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左边这种4元, 딴 건 다 몰라도 위엔은 알고 계시겠죠. 중국 화폐 단위 얘기하는 표현이죠. 휴식 좀 하자는데 돈에 관련된 표현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B도 아닌 것 같고요. C는 好的, 좋아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가능성이 있겠네요. 뒤에 거 한번 볼게요. 其实我不怎么累. 사실은 나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 라는 표현.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라는 흐름이 비슷한 단어가 나왔어요. 끝까지 읽어볼게요. 主要是有点渴. 단지 난 좀 목이 마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흐름이 비슷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41번의 답은 C가 되겠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동쉐만은 무슨 뜻이에요? 같은 반 친구들을 얘기를 할 때 동쉐만이라고 표현을 하죠. 해석은 그냥 친구들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친구들이 또 준비好了吗? 모두 준비가 잘 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뭔가 학교에서 일어날 학교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나왔죠. 비슷한 그런 유형의 단어가 나왔는지 한번 쭉 보시면서 요거는 확실히 아니겠네요. 돈에 관련된 표현은 분명히 아닐 거고 앞에 보니까 是呀, 그 다음 뒤에 거 볼게요. 新闻上说, 신문은 무슨 뜻이에요? 한국어 신문이랑 굉장히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지만 뉴스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뉴스상에서 말하길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상관이 없죠. 4번 한번 볼게요. 你说话的声音, 声音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목소리가 너무 작다라는 표현은 흐름이 비슷하지가 않겠죠. 마지막 하나, 下一个 다음 하나가 就是 바로 我们班的节目了. 반 무슨 뜻이에요? 반이라는 뜻이죠. 우리 반, 너희 반, 3반, 2반 하는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学生도 그렇고 반도 그렇고 다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흐름이 비슷한 분류의 단어가 되겠고요. 我们班的节目了.节目는 프로그램이라는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죠. 다음번이 바로 우리 반의 프로그램이야. 우리 공연 시작할 때야. 차례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비슷한 문장이 맞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볼게요. 鸡蛋, 계란이 多少钱一斤? 多少钱 무슨 뜻이에요?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 나왔죠. 아까 봤던 것 같은데요. 돈에 관련된 표현. 읽어볼게요. 左边这种4元 왼쪽에 이런 종류의 것은 4원이고요. 4元이고요. 右边的贵一些 오른쪽의 것은 좀 더 비쌉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8元, 8위안이래요. 그래서 답은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44번의 답은 B가 되겠고요. 그 다음 질문은 아니지만 흐름이 비슷한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면서 같이 봐볼게요. 最近 최근에 真是 정말 越来越冷了. 점점 더 어떻게 됐대요? 추워졌어 라는 표현이 나왔죠. 날씨에 대한 표현이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是呀,新闻上说, 뉴스상에서 말하길 很多城市, 많은 도시들이 또 开始 시작했대요. 뭘 시작했대요? 下雪了.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날씨에 대한 표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답, 흐름이 비슷한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42번의 답 A가 되겠고요. 마지막, 爷爷的耳朵, 할아버지의 귀가 不太好, 별로 좋지 않으시대요. 그래서 他刚才没听见, 그는 방금 할아버지를 얘기하겠죠. 할아버지는 방금 잘 듣지 못하셨어요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아까 전에 본 것 같아요. 목소리, 你说话的声音, 당신이 말하는 목소리가 太小了,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얼굴이 아니죠. 할아버지 귀가 별로 좋지 않으셔서 그래서 잘 못 들으셨어 라는 표현. 흐름이 맞겠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주의하실 점은요. 제가 이거를 가르치다 보면 항상 질문이 들어오는 게 얘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얘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항상 많이들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요, 요거 하시다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누가 먼저인지는 알 수 없어요. 심지어 대화문이 아니라 독백형일 때도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이 이어가서 계속 말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요즘에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제일 이거 좀 독특한데? 라고 싶었던 게 뭔가 앞에는 누군가가 쭉 얘기를 하고 제3자가 나와가지고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딱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비슷한 거 찾는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셔야지 어느 게 먼저니까 어느 거 먼저 보고 그거에 이어질 말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독해의 이 부분은 품사를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하죠. 동사는 특징이 뭐예요? 뒤에 목적어 가져줄 수 있다는 거. 해서 동의는 동사로 무슨 뜻이에요? 동의하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명사, 대명사죠. 기타, 다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대명사입니다. 명사죠. 명사는 뭐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대명사 같은 경우는 보통 주어에 많이 오는 편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시, 명사로 리우, 리우 무슨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명사로 선물해서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 D는 동사로 옮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옮기다 혹은 이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뭐뭐 있어요? 빤동시 무슨 뜻이에요? 똥시 물건을 옮기다 혹은 빤지아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빤지아 집을 옮기다니까 이사하다 라는 표현인 거. 이렇게 세트로 많이 외워두신 다음에 이제 응용을 조금씩 해 나가시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구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능력도 많이 키우시고요. 그 다음 이는 양사로 보통 시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앞에는 숫자 붙어서 이크 하면 15분 이런 식으로 산크 하면 몇 분이에요? 15분씩 계속 더하면 되겠죠. 45분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 숫자 뒤에 붙어서 양사로 15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51번에 조금 빨리 푸는 방법부터 먼저 해볼게요. 우리 괄호 앞에 보면은 떠라는 것이 있죠. 떠 뒤에는 보통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 명사 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될 텐데요. 이제 이렇게 두 개 겹칠 경우에는 해석으로 다가가셔야 될 것 같아요. 这两只大熊猫 요거는 熊猫를 세는 양사죠. 판다를 세는 양사. 이 두 마리의 판다는 是 하고서는 이제 목적어가 길게 시작이 됐어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中国送给我们国家的 중국이 선물로 줬대요. 우리 국가에게 선물로 준 무엇일까요? 선물이겠죠. 지타는 아까 무슨 뜻이었어요? 다른 것 혹은 기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지타는 그래서 옳지 않을 것 같고요. 답은 선물이다 라는 C가 맞겠죠. 그 다음 52번 줄러 진짜 많이 나오죠. 상급에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을 가진 세트 한번 찾아볼까요? 또 부사 세트로 계속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A를 제외하고 모두 뭐뭐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금방 캐치해서 해석을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겠죠. 除了方便面 方便面은 무슨 뜻이에요? 편리한 면, 라면을 뜻하죠. 라면을 제외하고 괄호 나왔어요. 떠 뒤에는 명사가 나오는 게 맞지만 떠 앞에는 다양한 품사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주의가 명사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예 명사로 정해버리시면 안 되고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고 딴 것들도 다 넣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 무엇 더面条 무엇의 면 국수라는 뜻이죠.
我都爱吃. 나는 모두 먹는 걸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요 앞에 뭐 나와야 돼요? 뭐 뒤에 보니까 동사도 나왔겠다. 주어 성분에 무엇이 나와야 될 텐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요거는 아까 했고요. 동의의 면条, 동의의 면국수, 동의한 면국수. 요건 좀 이상하죠. 그 다음 기타의 면条, 기타 면 종류, 기타 국수. 요건 좀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 확인은 해볼게요. 빤더 면条은 정말 아니겠죠. 옮긴 국수는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 커는 뭐 양사니까 숫자 뒤에 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답은 대명사 其他的面条我都爱吃. 다른 국수들도 나는 다 먹기 좋아합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것도 했고요. 53번. 电影10点2 무엇이 나왔어요? 숫자 뒤에 나오는 거. 양사 나와야겠죠. 게다가 시간을 많이 쓰는 표현이죠. 15분, 2刻 하면 15분이 되겠죠. 10시 15분, 才开始 이때서야 비로소 시작해. 我们先去喝杯饮料吧.杯는 잔을 세는 양사죠. 우리 우선 가서 뭐 하재요? 음료를 좀 마시자. 라고 써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刻, 15분을 나타내는 양사, 刻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54번. 这个椅子, 이 의자는 上午, 오전에 종 전치사가 나왔어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죠. 전치사는 단독으로 안 나오죠. 명사랑 묶여서 구를 이룰 거예요. 한번 볼게요. 从校长办公室 어디로부터예요? 교장 선생님 사무실로부터. 개사 구, 전치사 구가 나왔어요. 전치사 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서술어 나와야겠죠. 동사나 형용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요거는 이제 소거가 됐고 형용사는 어차피 없네요. 동사가 2개 있으니까 뜻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의 过来的 무슨 뜻이에요? 동의해서 뭐 다가왔다는 뜻인가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搬过来的 요거는 좀 말이 되겠네요. 해석해보자면 교장 선생님 사무실로부터 옮겨온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D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因为 접속사가 나왔네요. 因为는 뭐뭐 때문에,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선 세트부터 찾아볼게요. 因为什么什么콤마 찍고 所以什么什么마침표 찍고 이런 형태로 항상 사용이 되죠. A하기 때문에, 그래서 B하다 라는 표현 해석해 볼게요. 因为我这次的成绩不错. 무엇 하기 때문이래요? 내가 이번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所以爸爸 아버지가 라는 주어가 나왔어요. 뒷문장에 주어 爸爸. 그 다음 뒤에 보니까 给我买手机了. 买手机 핸드폰 사는 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이 될까요? 给가 전치사일 때 뭐뭐에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에게 핸드폰 사주는 것을 어떻게 했다? 동사 나오고 이게 전부 다 목적어 형태가 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동의를 하셨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남은 A, 동의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이 부분을 풀 때는요, 단어를 외우실 때 품사를 같이 외우면서 짤막짤막하게 문장을 이루거나 아니면 구를 이뤄서 외우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이번에 조금 겹치는 게 많았던 편이에요. 원래 보통은 다 안 겹치게 나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만약에 품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요, 독해의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쓰기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단어를 어차피 외우시는 거라면은 짤막짤막하게 외우시면서 동사는 어디 위치고 형용사는 어디 위치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캐치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해 이 부분은 이렇게 명사, 동사, 양사, 품사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또 뒤에는 명사니까 명사 중에만 찾아주면 되는 거고. 동사가 나왔다. 이렇게 전치사구가 나왔다. 그러면 전치사구 뒤에는 서술어 나와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다면 바로 몇 개 동사 중에서만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독해 3부분은 이제 긴 문장이 주어지고 질문과 ABC에서 알맞은 거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질문 먼저.
읽어볼게요. 두, 읽다, 독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거 부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中国大历史 중국 대역사라는 책 이름, 작품명 이름을 갖다가 중국에서는 이런 부호로 표시를 한다는 거. 이 책을 中国大历史这本书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可以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ABC 중에서 찾아봐야겠죠. 보니까 중국의 책보 똑같은 게 나왔어요. 앞으로 한번 쭉 볼게요. 뒤에도 살짝 이따가 볼 거고요. 앞을 보니까 您要想了解中国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다면 了解는 상급 동사죠. 이해하다, 자세하게 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세하게 중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可以看看 좀 봐도 됩니다. 중국 대역사라는 책을 좀 보시면 된대요. 그 다음 뒤에도 살짝 읽어볼게요. 这本书 이 책은 介绍了 소개를 했대요. 무엇을 소개했을까요? 中国几千年的历史和文化 무엇을 소개했대요? 중국의 몇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은 나올 것 같아요. A 한번 볼게요. 提高成绩, 提高成绩 성적을 향상시키다. 성적 향상시킨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变得更聪明 변하는데 변하는 정도가 어땠대요? 更聪明 더 똑똑하게 변한대요. 이런 말도 언급이 되진 않았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 了解中国文化 중국 문화를 자세하게 알다, 이해하다 라는 표현. 똑같이 나왔죠. 앞에도 了解中国 나왔고 이 책에서는 소개합니다 하면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합니다 라는 표현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C가 맞겠고요. 다음 마지막 부분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写得很不错는 무슨 뜻이에요? 정도보어를 사용을 했죠. 썼는데 쓴 정도가 아주 괜찮게 썼습니다. 잘 썼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C라는 거. 그 다음 한 문제 더 볼 건데요. 질문부터 항상 女儿对汉语感兴趣 진짜 많이 나오죠. 요 또이와 感兴趣는요 어디다 적어 놓으시고 꼭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이건 뭐 4급에 올라가서도요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외워두신다면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또이 A 感兴趣 하면 A에 흥미를 느끼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딸이 중국어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是因为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딸이 흥미를 느낀다 중국어에 쭉 대충 훑어보면은 여기 그대로 똑같은 것이 있네요. 对汉语感兴趣 라는 표현 똑같이 있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 앞을 갖다가 조금씩 읽어보다 보면 결국엔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그냥 처음부터 속독을 해볼게요. 我女儿 내 딸은요 이전에 以前不喜欢 좋아하지 않았대요. 무엇을? 学习中文 중국어를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 다음 后来 후에 学校 학교에 来了 왔대요. 一位 한 분의 新老师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대요. 그 다음엔 타 여기서 말하는 타는 새로 오신 그 선생님을 얘기하겠죠. 그는 不但 했을 때는 而且 不但 A, 而且 B 형태로 미리 외워두신다면 이것도 해석이 금방 되겠죠. AR 뿐만 아니라 게다가 B도 하다. 그래서 不但教得好 가르치는 정도가 잘 하실 뿐만 아니라 而且很关心学生 학생한테 아주 관심도 많이 기울여 주신대요. 在他的影响下 그의 영향 아래에서 어떻게 됐대요? 女儿才开始 딸은 비로소 시작됐대요. 对汉语感兴趣 중국어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흐름을 갖다가 앞으로 찾아가다 보면 계속 타가 나오고 있죠.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新老师 한번 읽고서는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타가 가리키는 것들은 新老师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요게 될 것 같은데 앞서서 해석은 해드릴게요. 想去留学 留学는 이합동사로 유학하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유학을 가고 싶다 라는 표현은 없었고요. 喜欢写汉字 뭘 좋아한대요? 중국어 한자
한자 쓰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도 없었고요. 원래는 안 좋아한다 했었죠. 그 다음 C, 新老师教得好. 새로운 선생님이 잘 가르치신다 라는 표현.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죠. 이 부분은 전부 다 읽어봐야만 답을 알 수 있는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만약에 질문에 힌트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게 너무 뒤쪽에 있다 그러면 그냥 앞에서부터 속독을 빠르게 하시는 게 훨씬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3부분은 단어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휘 같은 것들, 뭐 아까 전에 했던 부단어치의 세트, 접속사 세트라든지 아니면 对 A 感兴趣, A에 흥미를 느끼다 라는 이런 자주 쓰는 어휘들을 아셔야 금방금방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겠죠. 독해의 관건은요, 단어 플러스 어휘력, 요거 꼭 챙겨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쓰기 제1부분 한번 해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사에 관련된 그런 어법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동사수러문은 서술어 중에서 동사를 가지는 거. 동사 서술어의 특징이 뭐예요? 뒤에 목적어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먹는다 밥을, 我吃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어, 동사 서술어, 목적어 순서로 된다는 걸 머릿속에 우선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 동사 서술어의 특징상 앞에서 얘네들이 꾸며줄 수도 있는데 제가 적은 요 순서대로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앞 글자만 떼서 부조 전치사는 중국에서는 개사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조개, 부조개라고 해서 미리 순서를 외워두시고 주어, 부조개, 동사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제가 관형을 하고 적어놓긴 했는데 이게 조금 이따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얘가 하는 역할은 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더 살을 붙일 수도 있는데 상급에는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따 설명드릴 때만 살짝 들어주시면 되고 요 순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办法는 방법이라는 명사죠. 그 다음 更好, 더 잘하는 요 앞에 거는 패스하시고 더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 들어온다? 명사 들어온다. 요거 기억하시면은 이제 묶을 게 보이겠죠. 명사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뒤에 거까지 볼게요. 谁还有 여우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어이구, 동사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谁 누구라는 거는 주어가 될 수가 있겠죠. 답 나온 것 같네요. 주어, 동사, 그 다음 목적어 형태로 나열을 해주시면 谁还有更好的办法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또 가지고 있습니까? 더 좋은 방법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죠. 물음표까지 찍어주시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筷子는 상급 명사로 젓가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少는 품사가 두 개예요.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형용사일 땐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 동사일 때는 어떤 뜻인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동사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我们这儿 우리 이곳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겠죠. 그 다음 一双 슈앙은 양사, 쌍을 이루는 것들 세는 양사죠. 상급에는 보통 신발을 센다거나 젓가락을 센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보면 아 얘랑 얘랑 묶어줘야 되는구나 바로 아셔야 돼요. 양사 뒤에 명사랑 같이 묶어줘야겠죠. 그래서 명사가 두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슈앙은 쌍을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콰이즈랑 우선 묶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나열된 것 같아요. 주어 먼저 나오고 얘가 왜 주어이냐? 우리가 동사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부족하다, 무엇이 부족하다, 목적어 뭐 넣어야 돼요? 젓가락이 부족하다가 훨씬 맞겠죠. 우리 이곳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얘를 주어로 놔두시고 우리 이곳에 그 다음 동사 나오고 少 무엇이 젓가락이 읽어볼게요. 我们这儿 우리 이곳은 少 부족합니다. 一双筷子 한 쌍의 젓가락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고 마침표 찍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사스러움은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나왔는데 明白는 동사로 이해하다 라는 뜻 老师는 선생님이라는 명사죠.
그 다음 뒤에 따지야 여러분 모두들이라는 명사 나왔고요. 또도 그렇고 메이도 그렇고 전부 다 부사죠. 또는 모두 메이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죠. 그 다음 is 의미 뜻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떠는 떠 뒤에만 명사가 나온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한번 볼게요. 동사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동사 하나밖에 없네요. 밍바이를 중심으로 주어를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주어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 라오시 같은 경우는 밍바이 뒤에 붙어서 나왔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하셔도 되고 나머지 중에서 의미가 이해하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죠. 그렇다면 따지야가 주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따지야 주어로 두시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를 갖다가 요것과 요것과 요거 나머지를 갖다가 조합을 해주시면 되겠죠. 떠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고민할 것이 없는 게 밍바이 이후에 이미 라오시 붙어 있으니까 요게 요 자리가 되겠죠. 나열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S 나오고 부사 먼저 나와야겠죠. 부족의 동사 서술을 쓰니까 주어 나오고 부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 다음 떠 is 목적어 나오고 나열을 해주시면 大家都没明白 모두들 다 이해를 못했대요. 老师的意思 선생님의 뜻, 의미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동사 먼저 찾아주시고 나머지 명사들 중에서 s가 뭔지,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하면 절대 틀릴 일이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동사에 관련된 어법 중에 하나인데 중국어 이제 상급을 하시다 보면은 동사 중에서 목적어를 단순하게 명사로 갖지 않고 구를 이뤄서 길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급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觉得 같은 거. 뭐뭐라고 생각하다 라는 표현 진짜 많이 나오죠. 그것들 한번 독해 보실 때 한번 쑥 훑어보시면 觉得 뒤에는 뭔가 긴 목적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순으로 해석을 할 땐 주어 먼저 해석해 주시고 뒤에 긴 목적어 해석해 주신 다음에 다시 동사로 넘어와서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작문을 할 때도 중국인과 대화를 할 때도 아 길게 목적어 넣어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훨씬 유용하실 거예요. 지더는 기억하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화장실 불을 어제 끈 것 같은데 이런 표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주에다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다수하는 뭐뭐 할 계획이다. 그 다음 준비, 준비하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예제부터 한번 볼 텐데요. 我觉得 내가 생각하기에 주어 목적어가 길게 나왔어요. 한국 어순으로 해석을 해보면 나는 那个人很不错 그 사람이 아주 괜찮다고 어떻게 한다? 생각한다 라고 항상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로 들어가서 시향은 전치사로 무엇을 향해, 무엇에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준비하다 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얘가 주어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가 준비를 했대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길게 펼쳐질 거예요. 우선은 품사부터 볼게요. 칭치하는 휴가를 신청하다, 휴가를 내다 라는 이합 동사고요. 찡리는 사장님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죠. 그래서 우선 타 주어로 내비두시고 준비 이어서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조합을 해주시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시향은 뭐뭐에게 뭐뭐를 향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치사는 단독으로 절대 나오지 않죠. 명사랑 같이 묶여서 구를 이뤄야 될 거예요. 명사 누구 있어요? 찡리 있네요. 그러면 찡리랑 시향이랑 묶인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사장님을 향해 휴가를 신청하다 라는 형태로 나열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열을 하면 그는 준비하고 있대요. 무엇을? 시향칭리 사장님을 향해 칭자 휴가를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 하나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향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향까지 해서 요것들은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사구나 라고 미리 기억을 해두신다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동문이 나왔는데 이것도 동사 관련 어법이죠. 연동문은 연속해서 동사가 나오는 문장을 갖다가 연동문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 진짜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딱 세 가지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오고요.
주어는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를 꼭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고 동사가 아무리 여러 개여도 상관이 없어요. 2번만 적어놓긴 했지만 3, 4, 5 계속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어, 이 동작을 행하는 사람은 무조건 한 명이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여러 명으로 나뉜다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연동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는 여러 개, 주어는 하나라는 거 기억을 먼저 해주시고 두 번째는 동사를 나열하실 때는 무조건 발생 순서대로 한다는 거. 마트에 가서 음료를 사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발생 순서에 따라서 동사를 연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전에도 했죠. 주어랑 동사 사이엔 부조개 들어갑니다. 라고. 부사나 조동사가 나오면은요. 연동문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동사가 여러 개인데 어떡하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주어 뒤에 첫 번째 동사 앞에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신다면 연동문은 진짜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예를 갖다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주어 하나 나오고요. 不想은 조동사로 뭐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동사 나왔어요. 去. 두 번째 동사 吃. 그 다음 목적어 나왔죠. 饭.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我不想去吃饭. 나는 밥을 먹으러 가고 싶지 않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부사나 조동사는 사이, 동사 나열할 때는 발생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치엔비는 명사로 연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빠는 어기조사니까 문장 가장 끝으로 그냥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시에 또 동사 나왔네요. 첫 번째 동사 나왔네요. 시에 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동사가 또 보이네요. 你先用 무슨 뜻이에요? 먼저 사용해라. 부사까지 나왔으니까 니가 S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주어라는 거. 그래서 你先用 당신이 우선 사용하세요. 뭘 사용하래요? 하나 나오면 명사가 어디 들어가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동사 뒤냐 아니면 이 동사 뒤냐. 한국말로 해석을 해볼게요. 시에 치엔비 말이 되나요? 연필로 쓰다, 치엔비로 쓰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연필을 쓰다 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곳은 얘 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V1의 목적어로 치엔비가 들어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동사로 시에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빠는 어기조사. 문장 끝으로 가서 你先 당신이 우선 用铅笔 연필을 사용해서 写吧 쓰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마침표까지 꼭 찍어주시고 그래서 요번에 좀 특이한 거는요. 진짜 동사들만 질문이 나왔죠. 그래서 동사를 갖다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력의 판가름이 났을 텐데 분명히 잘 하셨을 것 같아요. 동사는 우리가 기초 부분에서 되게 많이 배우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텐데 제가 이제 나열해둔 대로 뒤에 보시면은 뭐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뭐 쉽게 풀이하자면 목적어를 길게 가지는 그런 동사들이나 아니면 연동문 순서를 알지 못하셨다면 조금 틀리셨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부분은 열심히 체크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선 쓰기 일부분은 이렇게 어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품사도 아시면은 이 부분은 아까 했던 독해 이 부분이랑 같이 되게 맞물려서 잘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항상 품사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쓰기 제2부분 해볼 텐데 병음이 다 주어져 있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짜이 같은 것들 발음도 똑같고 성조도 똑같고 근데 한자는 여러 개죠. 뜻도 완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앞뒤까지 해석을 해주시면서 품사가 뭐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 무슨 말이 더 어울릴지 한 번씩 해석을 해주시면 틀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76번부터 한번 볼게요. 昨天最后一个 어제 마지막으로 한 명 离开教室的人是谁? 이 전체적인 문장으로 봤었을 때 什么什么的人 나왔으니까 얘가 S, V. 핵심은 이게 될 거예요. 사람은 누구니? 무슨 사람이라는 거를 갖다가 수식해주는 표현으로 뭔가 길게 나왔는데요.
어제 마지막으로 离开教室的 이 부분만 봤을 때는 VO 형식이 될 거예요. 교실을 离开 무슨 뜻이에요? 동사로 떠나다 라는 표현이죠. 떠난 한 명은 是谁? 누구입니까?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离开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면 쉽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77번 他的鼻子 그의 코는 长得真好看 好看은 형용사죠. 그렇다면 앞에 게 뭔가 주어가 돼야 된다는 뜻인데 长得 그의 코가 长得 떠올리시는 거 있나요? 명사로 생김새라는 뜻을 가진 상급 명사 뭐 있어요? 장 요거는 다음자죠. 음이 여러 개예요. 장 CHANG로 읽을 때는 무슨 뜻이에요? 길다라는 형용사가 되죠. 근데 짱더라고 읽을 때는 생김새라는 명사가 된다는 거. 상급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78번 你先把 바는 을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죠. 전치사는 단독으로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명사가 어디까지인지 떠 있으니까 아 얘가 명사겠구나 닫아주실 수 있겠죠. 무엇을이에요? 嘴里的米饭을 입 안에 있는 쌀밥을 그 다음에 동사 나왔어요. 吃完 다 먹고 再说话 말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밥을 먹고 이게 만약에 짜이 어디 위치에 있다 라는 동사라면은 말하는 위치에 있는 말이 전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부사로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을 하세요. 또 말을 하세요. 밥 다 먹고 다시 말을 해주세요 라는 뜻을 가진 부사 요 짜이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 79번 刚才还是부사가 나왔어요. 부사 앞에 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어 다음에 부족의 순이었죠. 주어가 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있죠. 시간명사. 시간명사는 주어, 앞, 뒤 다 가능하죠. 요거 생각하시면서 刚才还是 여전히 晴天 맑은 날씨였는데 突然就阴了 갑자기 흐려졌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무슨 뜻이 들어가야 될까요? 刚才 기억나시나요? 시간 명사로 방금, 막 이라는 뜻을 가진 거. 방금까지는 여전히 맑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흐려졌네 라는 표현이 제일 적합하겠죠. 그래서 시간 명사 刚才 요게 한 글자죠. 그 다음 80번으로 넘어가서 숫자가 먼저 나왔어요. 2年级的学生 학생이 年级 무슨 뜻이에요? 2학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명사죠. 2학년의 학생이 在后面的那个楼上课 어디에서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먼저 나왔고요. 뒤쪽에 그 하나의 건물에서 上课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년이란 뜻을 가진 명사 年이 들어가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쓰기 제2부분은요. 단어를 갖다가 외우실 때 항상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IBT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잘 안 쓰려고 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런 상급에 나오는, 상급, 4급에 나오는 그런 기초 단어들은요, 기본적으로 좀 쓰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시던, 뭐 학교를 다니시던 할 때도 이런 기본적인 단어는 가끔씩 쓸 일이 있기 때문에 꼭 적으시면서 획순까지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총평특강 끝이 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찰리온 칼리지 최현정사단에서는 이렇게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시험에 응시하고 준비해서 분석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또 하나 저희 HSK 강남고사장 찰리온 칼리지는요. 대규 소속인데요. 대규에서는 기업에서는 최초로 중국 한방과 협력을 했어요. 협력을 해서 시험 시행권을 따오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301호 제가 교실이 요즘에 바뀌었거든요. 공사를 한다고 해갖고 교실이 바뀌었는데 오늘도 제가 오늘 시험을 보면서 301호 제 교실에서 시험을 치렀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과 함께 시험을 치렀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이전에는 막 건대에서도 한번 치러보고 이제 큰 학교들에서 치러보고 이랬는데 낯선 곳에 가면 확실히 긴장이 많이 되죠. 가뜩이나 저는 시험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험이 중요한 그런 학생분들이나 이제 시험 응시를 하시는 분들은 진짜 더욱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같이 시험을 본다는 건 생각보다 되게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301호에서 이제 같이 함께 공부하던 학생들과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나서도 금방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피드백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고 해서 이런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것 외에도 전국에 30여 개의 고사장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후기가 끝이 났는데요. 요번에 진짜 날씨도 춥고 그래서 시험 보는 내내 누군가가 자꾸 뒤에서 기침을 했던 것 같아요. 듣기 보는데도 뭔가 참는 거를 느껴지기는 했어요. 막 기침을 참고 있는 걸 느끼기는 했는데 그래도 솔직히 타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게 자꾸 들리는 사람도 되게 많이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몸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아침과 저녁 날씨가 굉장히 기온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많이들 감기에 걸리시는데 그래도 이제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너무너무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요번 연도 안에 4급까지 목표로 해서 후딱 따셨으면 좋겠어요. HSK 시험 자체는 그렇게 사실상 오래 걸리는 그런 분량은 아니에요. 그래도 중국어를 하려면 이제 장기간으로 해야 하긴 하지만 HSK 자체는 짤막짤막하게 잡아서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